빠르게는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습니다. 모든 투자는 접근을 하면서 빠르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의 계획은 투자를 하면서 하나도 안 지켜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경기 주기를 한번 따져보세요. 트렌드를 경기의 확장기와 수축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춰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금리랑 같이 공부를 하세요. 금리에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이 줄였다가 늘렸다는 경우도 많고, 작은 사이클 같은 경우는 뭐 3년 아니면 좀 긴 사이클 같은 경우는 10년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덧 돈은 이렇게 불어 있습니다. 사이클을 꼭 생각하자. 아니 이게 세 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어.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강의 숫자로 진짜 치면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12강에 한 16만 15,000원 9천 정도 원.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라고 하고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하도 틀면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일단 뭐 여기저기서 활동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직업은 트레이더입니다. 예, 뭐 다른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방송 쪽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트레이더로서 벌써 거의 20 몇 년째 살고 있는, 예, 그런 사람이고요. 특히 뭐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매매하고 고민하고 또 손해 보면은 같이 아파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든 계좌 안 깨지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부터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셨나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은 뭐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제가 원래 은행원 출신입니다. 예전에 주택은행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금융 쪽에 관심을 많았었고, 그러다가 은행원이 이제 주식도 좀 하다 보니까 잘 될 리가 없었겠죠. 예, 일하는데 주식에 대해서도 그냥 막 올라간 거 막 따라잡고 뭐 그런 정신 없다 보니까 안 되겠다, 체계적으로 배워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은행 그만두고 증권사로 갔죠. 그래서 증권사에서 여러 가지 리테일부터 마케팅까지 여러 가지 좀 하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이제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죠. 왜 나는, 그러니까 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게 되면 왜 수요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한국 시장의 특징, 다 좋은 리포트 나오고 괜찮다고 그러는데 막 쫓아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물려서 한 1, 2년 고생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쭉 이어가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대한 특징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안 되겠다, 살아야겠다. 예, 특히 어렸을 때 이것저것 매매하다 보니까 빚이 이만큼 있었거든요. 그 큰 빚을 이거 가지고 그냥 다 뭐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그냥 다시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뭐 고민 많이 하다가 안 되겠다, 벌림 쪽에서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좀 여러 가지 찾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나만의 노하우를 찾기를 시작해서 무슨 좀 그러네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이제 제자리를 좀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인식을 바꾸다 보니까 많은 게 바꿔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예, 그래도 제가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트레이더로서 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돈 많다는 건 뭐냐면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만약에 똑같은 다른 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 수준을 벌기 위해서 내가 노동을 투자해야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시간이 손해를 보는 거고, 기회비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가족들한테도 여유 있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계속 일에 치여 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 싶었는데, 지금은 치여 사네요. 오히려 더, 예, 방송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예, 행복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그걸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뭔가 바뀌어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 쪽에서 돈을 벌어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일지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 투자 처음 하셨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죠. 왜 내가 사면 고점, 내가 팔면 저점, 네, 손절매하면 그때부터 바로 올라오는지, 이런 여러 가지 타이밍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돈 좀 벌었어도 항상 부족합니다.
좀 벌었다고 생각해도 부족하다고 느꼈었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나도 이제 단련시키는 과정이죠. 그래서 단련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좀 위치에 올라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여유로워진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흐름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과정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만의 매매 스타일 찾아가고 나만의 과정 만들어가고 하는 어떤 상황 쪽에서 나를 재발견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가장 힘들었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다 찾았느냐? 아닙니다. 아직도 한 30%밖에 못 찾은 것 같아요. 근데 그쪽에서도 계속 좌충우돌을 하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중심이 뭘 것이냐. 그러니까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매는 일단 시장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내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나를 같이 연결시켜서 가는 이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시장과 함께 내가 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버틴다거나 아니면 또 내 생각과 내 뷰가 맞다고 보이는 순간, 거기서 고집하는 순간 시장은 잘가 이래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선 일단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시장을 맞춰가는 노력들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들이 이거 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되게 만신창이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장에 맞춰가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처음 성공적인 투자는 저 바닥까지 가야 성공적인 투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어 봐야 이게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만약에 좀 잘 돼서 그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그러죠. 예, 그걸 가지고 나 이제 주식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끌고 쭉 간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초기에는 돈 잘 벌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라고 생각해서 이거 좀 할만한데라고 하다 보니까 그 자만심이 우르르 무너뜨리던데, 그때부터 바닥까지 가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쪽에서 여러 가지를 찾는데, 성공적인 투자 케이스 하나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참 어렸을 때 얘기지요. 그때 SK와 그 소보린 사태라고 하는 쪽에서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경영권을 위협하면서 소보린이 지분을 매입하고, 그래서 SK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적대적 M&A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 딱 보다 보니까 SK가 생각보다 그때 기준으로 아마 제 기억으로 한 8,000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산 다 팔아 본다고 하더라도 8,000원은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지금 얘기하는 PBR이죠. PBR이 그때 뭐 0.2배, 0.1, 0.2배, 0.3배 이 정도까지밖에 안 돼 있었는데, 그런 경영권이 붙는다. 그러면은 경영권 싸움이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때 혹시 좀 나름대로 막 리포트 짜고, 그때는 도트 프린트였습니다. 따라락 따라락 이런 거 막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좀 세일도 좀 해보고, 그러다가 그때 거기서 이제 나와서 한 8,000원대 있던 주가가 한 2년, 3년 정도 기다리니까 한 10만 원대가 넘어갔던 기억이 나서 그렇게 큰 수익을 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래서부터 자신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다음부터도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거 많았었죠. 그런데 그런 처음이니까 그때가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나 철학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공부 열심히 하고, 오늘도 이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막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 당연히 위너시고, 그리고 돈 많이 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칙이나 철학이 내가 세운 원칙들, 이게 시장과 일단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맞는 상황 쪽에서 그게 같이 결합되기 시작해야 돈을 벌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원칙, 그리고 투자 원칙들을 쫙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시장과의 연계가 가장 호흡이 돼야 그 다음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쪽에서 아마 원칙 관련된 쪽에서도 그런 거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오늘 장이 끝났는데 내가 내 원칙을 어겼어요. 어기고 그냥 저거 좋은 거 같아서 뭐 수급 들어오니까 매수 따라가야지. 그래서 매수 따라가서 만약에 오늘 계좌가 생각보다 10% 벌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원칙은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만의 원칙이 있어서 그 정도에서 요 저점에서 들어가려고 노력을 계속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추격 매수해서 수익 났다고 해서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독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만약에 내가 매매를 해다가 내 원칙에 맞춰서 매매했는데 오늘 마이너스 10%가 났다. 그래도 계좌는 깨졌지만 내가 기뻐해야 됩니다. 나만의 원칙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겠지만
그런 쪽에서 그렇다고 뭐 관련된 종목들 오늘 급등한 종목들 다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 중에서 선택한 종목과 내가 이 중에서 선택해서 앞으로 끌어가야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괴리는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틸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를 또 비중 관리하고 거기다가 계속 저점이다 생각하면 모아갈 수 있고 하는 이런 나만의 원칙을 더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제 아니면 오늘 점심에 뭐 먹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런 쪽에서 투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하게 되면 성과를 냈었다기보다 오랜 시간 기다려서 꾸준히 모아갔는데 이런 종목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남들이 아무도 관심 없을 때 혼자서 혹시나 뭐 주변에도 물어보죠. 이런 종목이 있는데 아니면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모두들 에이 되겠어 설마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그래도 그거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꿋꿋하게 버텨봤을 때 그게 이제 시장에서 알아줘서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돈은 당연히 벌리겠죠. 근데 그게 시장에서 반응을 했었을 때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를 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쌓이고 나오게 됐을 때는 나의 하나의 성과를 내는 근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성과가 났을 때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그냥 성과가 빠르게 난다는 건 별로 기억에 안 남는 것 같아요. 고생해서 그 다음에 남들과 다 다르게 본 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더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연령, 시드머니에 따라 투자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할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생애 주기별로 보통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뭐 젊으신 분들 20, 30대 분들은 공격적으로 투자하라. 그런데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월세 내고 뭐 생활하고 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남은 돈이라도 공격적으로 투자하라. 이거 저는 별로 반대하고 싶고요.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죠. 그리고 또 여유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5, 60대 가게 되면은 그동안 어느 정도 자산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 자산 가지고 잃지 않게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투자하라. 이게 기본 원칙인데 저는 둘 다 반대합니다. 그럴 필요 없고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뭐 연령별로 생애 주기별로 종잣돈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종잣돈을 어떻게 일단 마련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걸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모든 투자는 공격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방어적으로 나는 이거 1년에 한 10%만 벌면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나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애 주기별로 뭐 구분해서 대응하는 거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일단 투자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전념하셔야 됩니다. 내 삶을 위해서 뭐 본업도 있고 생업도 있고 그리고 뭐 회사도 다니시고 사업도 하시고 다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시간에 유튜브 재밌는 거 없나 이렇게 보면서 무슨 영화 리뷰하는 거 보시거나 아니면 그런 거 말고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하시는 거와 똑같은 거죠.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찾아보는데 그보다도 한 발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 주식 투자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 코인 투자 한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보다 한 반발 더 앞서서 내용들을 찾고 깨우치고 나를 더 달려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코인이나 나머지 쪽은 조금 더 시간이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세가 빠르게 움직이고 누구나 돈 넣어서 매수하게 되면 주식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주식 팔 때는 천차만별입니다. 울면서 파는 경우도 있고 기뻐서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일단 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얼만큼 돈과 함께 노력을 투자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투자에 대한 과정들이 더 소중한 거고 그에 따라서 결과를 내는 그 과정 모두가 내가 지금 하나씩 한번 기록해보고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야 될 나만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돼 있지 않게 되면은 그냥 뭐 생애 주기별 따라서 어떤 공격적 어떤 안정적 이거는 그냥 책 팔려고 하는 거고요. 네, 모든 투자는 진심을 다해서 그리고 또 공부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공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어떤 유튜브 본다 보면 뭐 이런 저런 얘기 나오면서 이거 공부해라 저 공부해라 많은데 중요한 거는 그 공부에 대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돈 벌기 위한 그 수익을 내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하셔야지. 보통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공부해라 라고 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뭐 유튜브에 뭐 유명한 프로 보면은 매번 아침부터 시작해서 미국 얘기 뭐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뭐 매크로 지표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이제 달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지식은 되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되게 똑똑해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매매하게 되면 다 깨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헛한 거죠.
그걸 가지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게 주식시장에 어떤 변화가 오고 그러면 그때 맞는 주식은 뭘 사야 될까? 이게 핵심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갖고 있는 종목을 이런 매크로 지표가 안 좋았으니까 팔아야 될까? 이게 핵심인데 거기까지 안 넘어오고 공부만 하고 끝나요. 그거는 그냥 똑똑해져서 뭐 경제학 박사 따실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신다고 하게 되면 꼭 종착지는 그래서 이거 주식을 사 팔아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하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지금인데요. 네, 시간이 없어요. 네, 그거는 농담이고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그때인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지금 이제 가정은 이제 입구려 가 있고 젊은 나이인데 그 전부터 쌓아놓은 빚 때문에 집에 얘기도 못하고 와이프한테 얘기하게 되면 거의 이혼가 등짝 스매싱은 기본. 네, 그렇게 됐었을 때부터 가장 고민이 많았었죠. 이거를 다 포기하고 아예 업종 전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해본 거 여기서 끝까지 뭐가 됐든 간에 뭐 풀이라도 베고 그 다음에 칼을 집어넣을 것이냐 이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다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 전업을 했었으면은 되게 슬펐을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서 그 전업을 한 그 업종에서도 되게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주식 투자나 아니면 어떤 투자를 했었을 때 좀 괴롭고 힘드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 아유 그런 적도 있었지 아이고 근데 나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라 그러면 안 갈 것 같아 란 순간적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나의 가장 바닥이다 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실 수 있게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나를 단련해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힘들었던 때 순간을 떠오르게 되면은 그때 내가 그건 하나 잘한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벗어나겠어.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든 내 손으로 그리고 내가 시장과 함께 매매하고 소통해 가면서 어떻게든 올라서겠어 라고 하는 나의 의지가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지가 그때 어려웠을 때나 그리고 또 올라서서 어느 정도 좀 내가 여러 가지 지유가 됐을 때나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똑같은 흐름이 변치 않는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강남의 건물주 막 뚝뚝 다 들어서는 분들이 되실 것 같기 때문에 사무실 하나만 주세요. 건물주 되시면. 네. 그래서 어려웠던 순간에 나왔던 내 마인드를 여전히 유지해 가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도 멘탈 관리가 중요한데요. 대표님만의 멘탈 관리 전략이 있으실까요? 일단 크게 깨진 날 아니면 생각했던 대로 안 가는 날 요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에 대해서 일단은 이유를 분석을 하겠죠. 왜 잘 안 될까? 라고 하는 쪽에서 분석을 하는데 그거를 파서 가기 시작해서 내 자기 비하 아니면은 자존심을 낮출 정도로 아이 바보 왜 그런 거야? 이게 이렇게 됐었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오히려 그 다음 보게 되면 요게 그대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 원칙 무시하고 뇌동매매로 갑니다. 이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 이제 빨리 이거 복구하기 위해서 막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그러면서 원칙 다 잊어버리고 왔다 갔다 정신없이 하다가든 결국에는 깡통찹니다. 그게 맞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과정이 나오고 잘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유를 딱 세 가지만 내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어디 공책이나 아니면 어디다 기록할 때 딱딱딱 해서 이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고 이게 풀리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솔루션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거 더 많이 필요 없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예,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샀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안 갑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공부도 많이 하셨겠죠. 그 중에서 이것 때문이구나. 하나, 둘, 셋 하고 이게 바뀌기 위해서 뭐가 된다라는 것만 딱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그리고 차라리 다른 쪽을 좀 보세요. 그러니까 즉 삼성전자 말고 아니면은 내가 이게 올라왔었을 때 어떤 쪽을 또 들어가 볼까. 물론 그러면 삼성전자가 빨리 안 올라와서 조바심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이에 나를 또 견문을 넓히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해놓으면서 요거를 좀 계속 다독이는 거죠. 그렇게 해놔야 그 다음에 이게 변화가 왔을 때 그러면 역시 내가 정리했던 게 이게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종목도 흐름이 맞게 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액션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부터 공부했던 게 뭐더라? 요거 있었고 요거 있었지. 그러면 그럼 이쪽으로 가야지 라고 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려웠던 순간은 가장 나를 단련시키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빠르게 부자가 되려면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여기서 답의 모순이 하나가 있네요. 빠르게입니다. 예, 이거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예, 모든 투자는 그리고 또 접근을 하면서 빠르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 계획을 세우잖아요. 내가 지금 30대인데 40대는 집 사고 50대는 건물 사고 60대는 세계여행 다니고 이런 모든 것들의 계획은 투자를 하면서 하나도 안 지켜집니다. 그럴 가능성도 없고요. 그걸 세우다 보면은 그럼 거기서 나왔던지 계획대로 해서 그러면 32살 때는 뭘 해야 되고 또 그때 때는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차라리 코스피에 아니면 어떤 글로벌 시장의 경기 주기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 경기 주기를 따져보시고 경기 주기에 따라서 확장세가 있고 위축세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금리도 같이 변하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럴 때는 집중해야 될 주식을 집중해야 될 시기, 이럴 때는 빠져나와서 차라리 뭐 채권이나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금을 살 시기 이런 어떤 큰 그림을 그려가는 게 좋지. 그거 말고 내 계획대로만 되게 되면은 그게 인생입니까? 그건 인생이 아니고 투자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식이나 경제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 경기를 잘 읽는 거 그리고 경기에 따라서 그 경기와 함께 트렌드를 읽는 거. 그러니까 즉 이번 상승기에는 당연히 이제 경기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반도체가 우리나라는 당연히 먼저기 때문에 그거 같이 보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어떤 때는 이때 중화학공업이 움직이고 어떤 때는 전력 변압기기가 움직이고 어떤 때는 소비재가 움직이고 하는 이런 다양한 패턴들이 있는데 그런 트렌드를 경기의 확장기와 수축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춰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큰 그림을 아셔야 되겠죠. 그거는 꼭 금리랑 같이 공부를 하세요. 금리의 변화가 이거를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리는 뭐 채권 하시는 분들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금리에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이 줄였다가 늘렸다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연준 연방준비위원회 그리고 또 지금 제롬 파월 의장 얘기하는 것마다 그렇게 기사화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이거를 또 파악해가고 기자회견 하게 되면 말끝 하나도 토시 하나도 적으려고 노력하는 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빠르게는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하면서 거기에 스타일에 맞게 그걸 최선으로 해가다 보면 사이클이 이제 작은 사이클 같은 경우는 뭐 3년 아니면 좀 긴 사이클 같은 경우는 10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쪽에서 계속 그걸 맞춰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느덧 돈은 이렇게 불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을 꼭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산 투자, 몰입 투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분산 투자와 몰입 투자에서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내 자산이 얼만큼 돼 있느냐.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까 좀 젊으신 분인데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 좀 이제 30대인데 자금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일단 몰입 투자 그러니까 뭐 2-3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거는 종목을 분산시키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몰입해서 그 하나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의지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분산 투자는 자금이 커졌을 때 이걸 좀 지켜나가면서 이것도 그 총 포트폴리오의 종목이 A, B, C, D, E 5개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특색 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좌가 우상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거긴 한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몰입 투자부터 해보세요. 몰입 투자부터 해야 거기서부터 감각을 익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분산 투자로 가기가 딱 좋아집니다. 분산 투자 처음부터 한다고 종목들 저희가 보통 다이소라고 그러죠. 예, 계좌에 무슨 37개가 있습니다. 이게 뭐 펀드 하세요? 뭐 계좌가 펀드 계좌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예. 그러면 이게 정신 하나도 없어서 이거 막 올라갈 때 이거 내려갈 때 뭐 그래서 계좌는 맨날 고 수준이긴 한데 갑자기 어떤 계좌가 뭐 한가가 들어갔다. 그럼 계좌 그냥 쭉 밀려요. 근데 아유 이거 뭐 그냥 나머지 종목 가지고 버티면 되지.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방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도 같은 결이 있어요. 그 섹터의 대표 주자, 이 섹터의 대표 주자 이런 식으로 딱딱 나오는 거에 따라서 그거를 섹터에 따라서 대표주를 가지고 분산하는 게 분산 투자지. 뭐 이거는 공격적인 종목 이거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언젠가 기다리면 되고 이런 거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계좌를 분리를 하세요. 장기 계좌 무조건 모아가는 계좌 이쪽으로 놓으시고 좀 더 빠르게 투자하는 계좌 단기 트레이딩 계좌 이런 식으로 분리하시는 게 낫지. 분산 투자는 뭐 계좌에다 모든 종목들 다 집어넣고 이렇게 음미하면서 뭐 무슨 음악 감상 그림 감상하듯이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다가는 국유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내가 이 종목에 아니면 이 산업의 이 종목은 한번 끝까지 파봐야 되겠어. 파보시고 나온 종목을 가지고 몰입 투자로 먼저 단련을 한번 시키시면
결과가 좋아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단기 투자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보면은 주식은 사서 그리고 또 장기적인 그 가치가 발현할 정도로 끝까지 쭉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또 빠지면 모아가는 거야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 주식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주식은 사이클을 타는 성격이 큽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죠. 2차 전지 쪽도 성장은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어떤 전기차에 대해서 약간 좀 잡음이 나오고 또 재고가 쌓이면서 제대로 못 나오게 되면 이것도 사이클이 나옵니다. 이런 쪽에서 무조건 밸류가 확장되면서 끝까지 쫙 가는 쪽은 미국이 맞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려면 미국이고요. 대한민국 주식은 단기 투자입니다. 단기 투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다고 뭐 맨날 뭐 스캘핑 하면서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해당 종목을 보면서 추세가 강했던 종목들이 눌림목이 들어온다. 근데 이게 최근에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고 그게 사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때 들어갔다가 이 시세가 다시 회복돼서 저고점 돌파하고 또 다시 새로운 시구가 나오고 그럼 그럴 때 한번 팔아주고 그리고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계좌를 다독여줘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야 그렇다고 뭐 사고 그냥 가만 보고 있는 이런 거는 한국 주식에는 절대 안 맞습니다. 변동성도 크고 거기다가 주주 가치에 대해서 미국처럼 우리 주식은 돈 벌면은 계속 자사주 매입하고 매입 소각하고 배당 많이 줄 거고 하는 이런 마인드 자체가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사이클에다가 변동성 크고 어떻게 하면은 아니 회사 주인이 회사 오너가 주가가 오르는 걸 싫어해요. 이런 것도 나옵니다. 한국 주식은. 왜냐하면 나 상속해야 됩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상속할 때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우리 주가를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상속 다 끝나고 나야 그 다음에 새로운 상속 주체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또 그 다음부터는 뭐 새로운 비전 보이고 그러면서 뭐 하고 그러면서 그때 갑자기 회사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야 올라갑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주인의식은 투철해서 만약에 회사가 돈을 법니다. 그러면 돈을 버는데 여기서 나온 돈 가지고 배당을 높여준다든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 내 돈을 가지고 왜 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사가 내 회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주주의 회사라고 생각을 안 들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봤을 때는 아무래도 어떤 주주 가치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는 완전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다고 나온 거겠죠. 그럴 때까지는 아직은 단기 투자 쪽으로 집중하면서 한국 시장을 대응해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 때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이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그거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네.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호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는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음.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는 분들, 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